반갑습니다.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죠? 상기 2개도 받았고 8강 재개도 받았으니까 문화특강은 속리산 편안한 자세로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 재개를 받고 있는 이곳은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속리산 법주사는 잘 아시겠지만 대한불교 조계종 제5 교구 본사이고 2018년에 산사 한국의 삼지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이 7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7개는 다 아시죠? 네, 우리 모르십니까? 우리 보교사님들 다 수성하셔서 아실 건데 잠시 복습을 해보면 영주에 가면 부석사, 안동에 봉정사, 이곳에 법주사, 그죠? 또 내려가면 공주에 마곡사, 대망으로 가면 양산의 통도사, 그죠? 또 전라도 쪽으로 가서 순천의 서남사, 해남의 병사, 이렇게 7개가 유네스코 2018년에 산사, 한국의 산지 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속리산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 553년에 의신조사가 인도에 가서 2번 여행을 하고 하얀 나귀의 불경을 싣고 돌아와서 절을 지을 터를 찾던 중에 이곳 지금 현재 법주사 터에서 흰 나귀가 멈춰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노새의 기양 행적의 주변을 둘러보니까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또 비범한 그런 기운이 느껴져서 여기 절을 짓고 인도에서 가지고 온 불경, 즉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곳이라 해서 이름을 법주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년은 뒤에 진표율사 아시죠? 점찰법회로 유명한 진표율사와 그의 제자들이 있어요. 영신, 융종, 불타는 제자들에 의해서 중창을 합니다. 해공왕 때죠. 해공왕 12년 776년에 중창을 하면서 미륵도량으로서 미륵신앙의 발판을 마련하는데요. 이 속리산, 여기 속해 있는 속리산은 원래는 천왕봉, 비로봉, 그죠? 또 길상봉, 가는봉 많습니다. 문수봉, 도현봉 9개의 봉우리가 활처럼 피어있다 이렇게 해서 구봉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신라시대에 와서 속리산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속리산의 이런 유래를 잠시 두고는 진표율사가 속리산에 도달했을 때 진표율사가 금강산에 발연사를 창건을 하고 거기서 7년간 정탈법회를 들고 하셨는데 이거 속리산 여기에 다다랐을 때 밭을 가던 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대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그 소를 보고 짐승들도 저렇게 법을 정하는 진표율사를 알아봤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하면서 다 같이 진표율사를 따라 출가를 하셨다. 그래서 세속을 떠났다. 속리라고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 법주사는 많은 고승대덕들이 주석을 하셨어요. 우리 고려 때 보면 문종의 아들이 3분이 다 출가를 했어요. 넷째 아들이 대각국사 의천이고 그 5째 아들이 도생이라는 성통인데요. 그분이 법주사에 머물면서 주지 역임을 하셨고 또 고려 숙종이 아우 대각국사 의천을 위해서 인왕경 법회를 열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모인 성녀의 수가 30,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법주사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려 공민왕 때는 1362년에 홍건족의 난을 물리치고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이죠. 안동에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 법주사에 들러서 술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식사를 양산 통도사에 보내서 부처님의 세존사리를 한가를 가지고 와서 봉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쪽에 가면 능인전이라고 있어요. 능인전 뒤쪽에 세존사리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조선시대 우리가 세조의 스승이 신미대사입니다. 신미대사가 이 법주사의 산내 암자에 복천함에 머물고 있을 때 신미대사를 도와서 저를 크게 중창을 해서 그 당시에 조선 중기까지 건물이 60동, 산내 암자가 70여 개에 달하는 대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이 전부 다 피해갈 수 없었던 게 있죠. 임진왜란, 정유재란입니다. 법주사도 정유재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목조 건축물은 거의 다 소실을 하고 석조물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1605년에 삼행대사로부터 팔상전을 중건하기 시작해서 1624년 인조 2년입니다. 1624년에 지금의 목조 건축물, 대웅보전, 원동보전, 그 다음에 천왕문, 능인전 이런 부분들이 다 인조 때 다시 중창을 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주사에는 문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보가 3점이 있고 보물이 14점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가 20여 점 있고 천연기념물 있죠. 문화재 재료 있죠. 없는 것이 없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찰과 좀 특이한,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유산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팔상전. 예. 저게 뭡니까? 우리 맨 처음으로 돌려와야 됩니다. 금강문으로. 예, 다 하나 더 뒤로. 예, 한 번 더 뒤로요. 예. 다시 한 번 더 뒤로 할까요? 또 한 번 더. 예. 뒤로 좀 더 계속 저쪽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뒤쪽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금강문이 나올 텐데 찾는 동안에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일주문을 지나오면은 일주문을 그죠, 불계와 속계의 경계선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는 문이 오시면서 보셨죠. 금강문입니다. 금강문. 이 금강문에는 인왕역사 또는 금강역사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 두 분의 이름은 아실 겁니다. 힘이 센 나라연 금강.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해서 금강이다 그러고, 또 한쪽에는 부처님의 비밀스런 사적을 모두 빠짐없이 듣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밀적 건강입니다. 건강절을 들고 입을 다물고 있어 hum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강과 hum건강, 이 범어의 과 범어의 첫 글자, hum은 마지막 글자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즉 완성과 영원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 진언을 할 때 옴만이 반명할 때 옴 하죠. 이 옴이라는 뜻이 AUM이에요. 앞에 옴자에 3이 A가 되고 위에 부분이 U고 밑에가 M인데 이것이 생성과 유지와 소멸이다. 우리 실상, 존재의 실상은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고 하는 생멸의 법칙이 이 금강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강 역사에는 그뿐만 아니라 청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사리 동자와 또 보현동자,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동자가 있는데 나중에 오시면서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 사자의 머리의 방향이 법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문 밖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부처님의 법당, 대웅보전,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는 중생구제를 위한 자비행을 하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행이 부족한 그것을 우리가 양족이다 이야기해요. 두 번째 문은 천왕문인데 지금 화면이 천왕문이죠. 이 천왕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주문을 들어오면서 내가 깨달음을 구하고 부처가 되겠다 이런 한마음 일심으로 들어왔는데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팎으로 일어나는 여러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나도 서로 지치고 힘들고 처음 마음먹었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다른 마음들이 생기고자 할 때 이 천왕문들이 그러한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끝까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이죠. 우리가 법화경에 화성유통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명철한 안내자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여행자들이 떠나는데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해서 포기하고 되돌아가려고 할 때 변화된 성을 지어서 휴식을 취한 후 끝까지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과 비슷합니다. 천왕문이. 법주사의 천왕문은 1624년에 중창을 하고 그 뒤에 1872년과 1972년에 여러 차례 중창을 거쳤는데 특히 소조 사천왕상이에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예, 높이가 5.7m에 둘레만 1.8m입니다. 흙으로 만든, 점토로 만든 소조 사천왕상인데 2023년에 10월 26일이죠. 8개의 사천왕상이 보물로 선택이 될 때 같이 보물로 선택이 돼서 지금 이 사천왕상이 보물이고 국내 최대의 걸작품입니다. 높이가 5.7m라고 했어요.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사천왕이죠. 그 다음 당간지주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왜 이 당간지주가 다른 사찰에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특별히 내놓냐 하면은 이 철당간이에요. 오시면서 보셨죠? 이 철당간이 처음에는 고려 7대 왕인 목종 때 1006년에 높이 16m로 철당간이 제일 처음에 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려 조선시대 고종에 들어오면서 1866년에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축조하기 위해서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만들 때 전국의 사찰에 있는 청동과 철을 전부 회수해 갑니다. 그때 그 철당간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소멸되고 지금 있는 이 철당간은 1910년 순종 때 조선 순종 때 새로이 22m로 조성이 된 겁니다. 뭐 철당간의 의미는 잘 아실 거니까 이게 역사에 아픔이 있는 부분이라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저게 뭘까요? 석연지입니다. 국보예요. 국보. 제가 이제 호수가 없어졌지만 문화재에 편리상 국보 64호로 지정됐던 것입니다. 석연지는 글자 그대로 돌로 만든 연못이다 이렇게 해요. 원래 이게 어디에 있던 자리냐? 지금 저것이 아니라 지금 미륵대불에서 북쪽으로 10m. 지금 미륵대불은 원래 진표 율사가 여기 용화보전을 지었어요. 정면 7칸, 측면 5칸에 2층에 용화보전터가 나중에 내일 아침에 보면 있습니다. 미륵대불에서 한 10m 북쪽으로. 거기에 2층의 용화보전 안에 높이가 한 4m 80 정도 되는 장육, 청동 장육 종상을 설치할 때 그때 앞에 장음했던 겁니다. 석연지가. 지금은 장소가 옮겨져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 연못인데요. 예, 팔각의 지배석에 3단의 개임을 하고 지금 보면은 큰 연못 표면에 연꽃이 조성되어 있어요. 상년부에 보면은 난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자주를 만들고 둥글게 난간을 치르고 한 칸 더 위에 또 돌기둥을 세서 난간을 만들었어요. 위쪽에 돌기둥이 불국사 다보탑에 있는 돌기둥과 거의 조각 방식이 유사해서 예스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품 극락 정토에 환희공만하고 영은 무궁하고 그죠? 상품 상생의 무량수 그죠? 끝없는 무량수 강도 중생하는 무량수의 감로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시대에 720년에 성덕왕 때입니다. 720년 조성된 것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대부분의 석조물은 사천왕 석등이든 쌍사자 석등이든 다 720년대 그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저는 철소시입니다. 그죠? 보셨죠? 원래 공양간 앞에 있던 것인데 높이가 거의 한 1.2m가 돼요. 이 원의 직경이 2.87m라고 합니다. 철의 두께가 10.8cm가 되는데 이것이 조성연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어. 그러나 아마 우리 석조물이 조성되었던 그 시대에 72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주사에 한참 번성을 하여 전국의 운집행 성도가 머물던 성도가 3,000여 명에 달할 때 그 3,000여 명의 장국을 거리는 철소시였고 임진왜란 때는 이 철소스를 가지고 성빈들에게 배식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철솥은 아무런 문양이나 조각에서 조성된 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시대에 이러한 주물로 만든 주물솥이다 라는 의미에서
기술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전 아시죠? 마의 열의 의상입니다. 저쪽에 출애암 밑에 보시면 미륵대불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그죠? 마의 열의 의상. 마에라고 하는 것은 바위에 색이다 이런 뜻이죠. 마의 열애 하면 바위에 새긴 열애입니다. 의상은 우리가 좌상, 입상, 와상, 의자에 앉아있는 상이다 해서 마의 열애 의상이다 라고 합니다. 높이가 그 6.18m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입니다. 의자의 높이만 2.84m래요. 그래서 얼굴은 둥글고 눈은 감은 듯이 떠가 있습니다. 입술은 두툼한데 어깨는 반듯하죠. 그런데 허리를 보면 유난히 짤룩한 허리예요. 비사실적 추상형. 이게 고려 초기 마해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해불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은 암각화가 있어요. 내일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암각화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짐을 지고 있는 말을 끄고 있는 사람과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소의 모양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장근설화를 이야기할 때 의신조사가 그죠 인도에서 올 때 불경을 싣고 오는 그 장근설화를 나타내는 암각화. 또 진표율사가 중창을 할 때 소들이 무릎을 꿇었다. 그죠? 법을 구했다. 속리. 그것이 마의 열의 의상 안쪽에 조각이 되어 있어. 암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물입니다. 보물 216호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륵대불입니다. 지금 밴대팔 우리 법조사의 그냥 상징이죠. 높이가 33m예요. 기단부만 8m고 불상 높이가 25m입니다.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용화보전 여기는 미륵도랑이었죠. 진표율사가 용화보전 2층의 용화보전 안에 장육 청동으로 만든 장육존상이 있었는데 정류재란 임진왜란 때 불타서 다시 1624년 그 인조 때 백암각성 스님이 중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륵 장육존 삼존상으로 세 분의 삼존상을 모셨는데 이것도 또한 1872년 우리 고종 때 경복궁 축조를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전국 사찰에 있는 정동을 해소할 때 철당강과 마찬가지로 장육종상도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1939년에 주지로 계시던 장석상 스님의 발언으로 그때 당시 최고의 조각가 김복진이라는 분을 통해서 시멘트로 만든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시멘트로 만든 장육종상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950년대에 와서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잠시 멈췄다가 1964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박정희죠. 그때 당시는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시주와 많은 불자들의 시주를 인해서 시멘트로 만든 미륵대불을 조성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보관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보관에 하늘을 나는 중생 조류들이 너무 편안한지 이 보관 위에 앉아서 볼일을 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보관을 없앱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니까 시멘트로 만들다 보니까 금이 가고 크랙이 생겨서 안전상의 이유로 1986년에 철거를 하고 1984년부터 1990년 사이에 지금의 청동미륵대불 33m, 그죠? 불심만 25m에 달하는 청동미륵대불을 조성을 해요. 그래서 12년 뒤에 2002년에 개근불사를 합니다. 1990년에 점안식을 하고 개근불사를 했는데 이 개근불사가 조금 좀 좋지 않게 됐어요. 그러므로 불상을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청동색에 녹이 배어오고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륵대불의 강명의 빛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다시 2011년부터 재차 개금을 하죠. 그것이 지금 2015년에 오늘날 미륵대불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미륵대굴의 아래, 기단부 아래에 가면은 미륵보살이 상주하고 계시는 도솔천의 행상을 나타낸 용화보전이 있습니다. 제가 밑으로 좀 내려가면 거기에는 미륵 십선도를 13폭의 미륵 십선도가 전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갑니다. 저 옆에 저기가 조금 전에 저기가 용화보전에 원래 있던 용화보전의 자리예요. 저 용화보전과 팔상전, 지금의 팔상전이 일직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석연지와 여기 있는 사천왕 석등과 희견보살이 용화보전 앞에 팔상전과 일직선으로 원래 놓여 있었어요. 그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주사 하면 가장 유명한 팔상전이죠. 이 팔상전도 정류재란 때 소실이 됩니다. 높이가 22.7m예요. 561개의 기둥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정방향이죠. 8m의 평면의 정방향인데 5층의 답신석인데 1층부터 4층까지는 양식이 주심포입니다. 기둥 하나에만 포작이 있는 주심포고 5층은 다포개예요. 그럼 1층, 2층은 칸이 각각 5칸이고 3층, 4층은 3칸이고 마지막 위에는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팔상전이라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일대기, 부처님의 일생에서 8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린 팔상도를 안에 오늘 가셔서 보셨겠지만 보완해놨죠. 한면에 목탑의 중심 기둥을 신주라고 합니다. 사천주죠. 신주의 두 폭씩의 일대기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968년에 해체복원할 때, 다음 편 한번 볼까요? 해체복원할 때 저기 있는 사천주, 힘주, 목탑은 사리를 화재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초석이라 해서 돌 밑에 바닥에 초석 밑에다가 봉안을 합니다. 석탑은 주로 1층 탑신이나 2, 3층 탑신의 사리를 봉안을 하지만 목탑은 저렇게 봉안을 하는데 1968년에 사리장치가 발견됐어요. 그때 저기 있는 동판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 있죠. 저 동판의 기록에 의해서 팔상전의 건립 경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97년이 정유재란 때죠. 그때 외병에 의해서 불타고 소실된 것을 1605년 삼행대사 유정에 의해서 중창이 시작되었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와 함께 언제 사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상전의 팔은 8팔자라고 하죠. 근데 그 팔을 또 다른 말로 깨트릴 팔자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 중요한 거는 8가지 폭을 나타내지만 그 팔자를 팔상전에 깨트릴 팔자는 상을 깨트린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사상,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에 나아간다라는 의미의 깨트릴 팔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저게 석등이죠. 상사다 석등. 법주사의 유명한 국보 5호죠. 우리 3가지 지금 국보가 다 나왔습니다. 그죠? 팔상전이 국보 55호로 되어 있고, 아까 석연지가 64호고, 상사다석등이 국보 5호입니다. 석등 하면은 등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육법 공양을 할 때 반야등 하잖아요. 무명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니까 등 자체가 지혜를 뜻하는데, 또 그 밑에 지혜를 의미를 하는 짐승, 동물인 그죠? 동물의 왕이죠. 사자 2마리가 밑에 앞연석을 바치고 있습니다. 뒷다리는 복연석을 바치고 있고 앞다리는 암수 2마리가 서로 가슴을 맞대고 화사석을 바치고 있는 악연석을 바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수사자의 갈기라든지 한 암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수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우수한 작품, 신라 시대 전형적인 석등의 양식이지만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글작품이다 해서 국보 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의가 다 720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바로 지금 이제 우리 앉아있는 앞에, 대웅전 앞에 있는 사천왕 석등이죠. 관주석이 팔각입니다.
팔각 위에 화사석도 팔각이지만 4개의 화사창, 빛이 세워놓은 화사창을 내고 나머지 4면에다가 사천왕,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조성했다. 조각이 되어 있어서 이름을 사천왕 석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가 거의 3.9m예요. 이것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 15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같은 석등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천왕 석등은 원래 용화보전 앞에 불을 밝히는 미륵도랑인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희견보살상 바로 저쪽에 있죠. 원통보전 맞은편에 희견보살 하면은 우리가 법화경의 23품이죠. 야광보살 본사품에 구원급부로 부처님께 향공량을 올리는 분입니다. 1200년 동안 향을 몸에 바르고 향을 먹고 기름을 발라서 소신공량을 1월 등명불 앞에 소신공량을 한 분이 희견보살이죠. 이 희견보살이 향을 들고 있는데 이 앞섭, 대의에 앞섭이 풀어져 있는 몸속으로 보이는 근육이 아주 역동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20년이에요. 문화재청의 희견보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학계에서는 이 희견보살상이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용화보전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통도사에 가면은 용화전 앞에 봉발탑이라고 있죠. 그 봉발탑은 가섭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서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시면. 그래서 이 지금 희견보살상이 용화보전 앞에 있었던 것이니까 일부 학계에서는 바루를 들고 있는 가섭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등록에 보물이니까 보물 1417호인데 희견보살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는 포교사니까 한번 의미로 불교 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여기죠. 대웅보전입니다. 본존불을 모시고 있는 대웅보전 정면이 7칸이에요. 그죠? 다폭의 팔착지붕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 대웅보전은 원래 주존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법화경의 큰 영웅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레이트 히어로다, 큰 영웅이다 해서 대웅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본존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죠? 소조입니다. 흙으로 빚은 소로자나 비로자나 소조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존상이에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직원인을 하고 있는 자책의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 불. 대웅보전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을 봉안했다. 이 대웅전도 1624년에 조성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여러 차례 중수는 했지만 원래 불타고 나서 1624년 인조 2년에 되었고 건물 자체가 보물 915호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모셔져 있는 소조 비로자나 삼존불은 대웅전보다 2년 뒤인 1626년에 인조 4년에 조성된 건데 높이가 5m에 이르는 장육이에요. 그죠? 장육하면 16척이니까 5m, 4.8m 되면 장육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비로자나 부처님이냐? 고려시대 때 이 원래 이 법주사가 우리가 말하는 미륵 용화정토였지만 고려시대에 오면서 하음사상 이 팔상전을 축으로 해서 이쪽 북쪽으로 일직선을 대웅보전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저쪽 미륵전 용화전으로 해서 용화 미륵사상과 하음사상이 고려시대 때는 병존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실내에 모셔져 있는 봉안되어 있는 불상 중에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물 지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불교와 관계가 없는 신법 문도입니다. 병풍에 8가지 병풍에 보물 84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바로 저쪽에 여러분들의 펜에서 오른쪽에 바로 저 벽인 오른쪽이 선의궁 원당이에요. 선의궁 원당은 누구의 위패를 모신 곳이냐 하면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모친 생모의 위패를 모신 곳이에요. 이 지금 천문도 병풍은 뭐냐면
1723년 경종 때죠. 그때 세계적인 천문학자 쾌걸러라는 사람이 중국 북경에 있는데 그분이 이 하늘의 별자리 300자와 3083승의 큰 별자리를 작성한 그런 명품 전문도가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관상감이었던 김태서와 안국빈이라는 분이 직접 배우고 와서 새긴 것을 8개의 병풍, 8폭의 병풍에다가 그린 거예요.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느냐? 아마 영조가 후궁인 영빈이시죠. 선의궁 원당에 모셔있는 영빈이시에게 하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자정국종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석은 주로 이제 비신가, 그죠? 기부, 그죠? 비신, 이수, 이렇게 3만 개로 나눠서 각각 조성을 해서 비문에 그 해당하는 스님이나 이런 분들의 행장을 기록하는 것인데, 여기 자정국종비는 자연석, 저기 수정봉 밑에 큰 바위예요. 바로 미륵 대불 뒤쪽입니다. 거기에 그 자연석 안반에 파서 그 행장을 그린 거예요. 그 색이 놓은 겁니다. 누구냐면 자정국존이라는, 우리가 왕사나 국사는 들어봤지만 국존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고려말, 이게 원나라의 강석기에 덕이 높은 스님에게 주는 최고의 법계가 국존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정국존은 1270년대에 이 법주사에 머무르면서 법주사에 주석을 하시면서 법주사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스님인데 70년 뒤인 충혜왕 때 1342년에 그 공적을 적은 행정을 하는 자정국존비가 자연석 안반에 새겨져 있어서 좀 특이해서 올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선의궁 원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듯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어쨌든 이곳 법주사는 불국토입니다. 모든 사찰에 있는 것, 그죠? 미륵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팔제기를 받는다는 것도 좋고 큰 인연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러한 불국토에서 청정한 계를 받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극락도 있죠. 극락부품에 의하면 하루낮 하룻밤 동안에만이라도 계를 지키는 이러한 행을 수행을 한 자는 국품 중생 중에 최소한 중품 중생으로 태어나서, 이제 우리 불교문화 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알 겁니다. 그죠? 중품 중생으로 태어나서 일주일 후에 연꽃이 피고 최소한 뭡니까? 성인의 흐름의 입류 수다원가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쨌든 최소한 중품 중생에 위치는 확보를 해서 다음 생에 또 이번 생에 수다원가를 이루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일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